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아내를 잃은 이후로 품게 된 생각입니다. 상실로 인한 고통은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20대 중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제가 알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할 당시부터 몸이 좋지 않고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찬바람을 조금만 쬐어도 감기에 걸리는 허약한 사람이었죠. 몇 숟갈 떠먹지도 않고 입맛이 없다며 끼니를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식단에 신경을 쓰며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건강한 아이를 갖겠다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5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임 클리닉을 방문해서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많았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잦은 음주가 문제였을 뿐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몸이 허약해 영양실조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출산은 고사하고 아내분 건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와 권고에 따라 결국 저희는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것부터 알아야 할 내용에 비용의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는데요. 아내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쉽지 않은 불임 치료를 이겨내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던 날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내의 모습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었지만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서 있었죠. 날 겁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몸 따뜻할 만한 거 먹으라고 하시더라. 당신 그나마 잘 먹는 게 회인데? 이제는 회 싫고 아이한테 좋은 음식이 최고로 좋아. 너무 애 배려하다가 당신 몸 상할라. 아기가 나 닮아서 허약체질 안 되게 하려면은 미리미리 신경 써두려고. 당신도 앞으로는 술 끊는 거다. 에이, 나 술까지 굳이 끊을 필요가 있나? 안 돼. 가족인데 뭐든지 좋은 건 같이 해야지. 하여튼 무조건 끊는 거야. 아내는 아기를 위해 먹는 것도 가려먹었습니다. 여름이 무더운 날에도 몸이 따뜻해야 한다면서 배에 항상 담요를 두르고 다닐 정도였죠. 뱃속 아기를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아내를 저는 적극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였지만 차라리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지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까지 4일을 앞두게 되었을 때였는데요. 당시 회사의 출장으로 인해 저는 지방에 내려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습한 날씨였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나 진통이 갑자기 심해져서 아빠 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언제부터? 조금 전부터. 당신 괜히 서두르지 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빠 불렀어.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초산일 때는 시가 원래 좀 걸린다니까. 천천히 와.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차분하기는 해도 진통을 참는 목소리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보고하고 아내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필이면 출장을 갔을 때 차도 막히고 지연이 되기까지 하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데도 안심이 되질 않더군요.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아내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었죠. 이제부터 아내가 인생 첫 출산을 겪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허리를 쓰다듬어 줘야 하나, 손을 잡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게 좋으려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가 막 내리던 때에 병원에 도착한 저는 간호사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병실이 아니었어요. 간호사님, 여긴 수술실인데요. 여자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지금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긴급하게 수술이 들어가게 됐어요. 출혈요? 수술이라니. 그럼 혹시 많이 위험한 건가요?
지금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진정하고 앉아 계세요. 간호사의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박서방이라며 저를 부르는 장인의 얼굴을 보고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잖으신 장인어른이 절 껴안으며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장인어른을 달래드리면서 괜찮을 거라고 저는 위로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이쁜 딸아이를 낳게 됐으니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 아이의 생일이 아내의 기일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 시간을 보낸 끝에 들은 것은 아내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퍼붓는 빗소리 사이로 담담하게 퍼지는 의사의 말에 장인도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수민이, 저 어린 것이 엄마 없이 살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구만. 자네 그래도 아빠잖나. 단단히 정신 차리고 수민이 잘 돌보도록 하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장인어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죽기까지 하며 태어난 딸 수민이, 제가 그런 수민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며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과 아이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몸이 힘든 것도 문제였지만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자주 들리던 빵집이며 산책을 가던 공원까지 모든 장소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집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할 텐데 아내를 갈수록 닮아가는 딸을 보니 그렇지도 않았죠. 3살이 되고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도 아이에게 도통 정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가 떠올라서 괴로운 마음뿐이었죠. 그렇다고 아빠로서 학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질 않으니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아내를 잊고 딸에게 신경 써야겠다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의 짐을 몽땅 정리해 태워버리려고 했었는데요. 아이에게 신길 양말인지 뜨개질하던 게 보이더군요. 마음이 아파 차마 그것만은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도 못해 아이를 사랑하지도 못해 자격 미달인 아빠라고 자책하며 하루하루 술만 늘어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빠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싫어. 잠을 자려면 술을 마셔야 해서 그래. 수민이가 이해 좀 해주라. 나랑 놀아주기로 해놓고 술 마시면 어떡해. 놀이동산 밀린 거 하루 날 잡아서 쓰자. 피곤해 죽겠어, 아빠. 영철이가 자꾸 머리 뜯고 괴롭힌단 말이야. 혼내줘. 그거 다 너 좋아서 그런 거야. 괜히 네가 신경 쓰지 말고 허허 웃어 넘겨. 아빠한테 말 안 해. 매일 일에 시달리다 집에 들어오면 시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일상. 아내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실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평온을 깨는 것이 저의 딸 수민이었죠. 조그만 게 뭐 그리 고민이 많고 싸울 일이 많은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다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딸의 말에 늘 건성으로 대답했고 귀찮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사랑받으려는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이 늘 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들게 하니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장인과 장모에게 맡기고 가끔씩 기억날 때마다 얼굴을 보러 가는 것 정도였습니다. 영철이가 그러는데 아빠가 나 주운 자식이래. 유치원에도 한 번도 나 구경하러 안 오고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데려온다고. 못된 놈이네 그거. 나중에 내가 혼내줄게. 일단 자러 가. 아빠 내일 또 일하러 나가야지. 나중에 언제? 알았으니까 자러 가.
아빠 맨날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도 않잖아. 나 옷 사준다고 해놓고 백화점도 안 가고 할머니한테 다 고르게 하고 할머니 나 양말 촌스러운 거 고른단 말이야. 수민아, 네가 입고 먹는 거 다 공짜 아니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된다고. 아빠 나빠. 내 친아빠 아니야. DNA 검사해봐. 네 아빠 맞아. 그럼 나 핸드폰 사줘. 왜 이야기가 네 핸드폰으로 가? 어린 게 뭐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애들 다 핸드폰 갖고 있단 말이야. 그거면 아빠 엄마가 찾아올 수도 있대. 알았으니까 자러 가. 아빠 나빠. 미워. 결국 딸은 저의 휴일날 머리맡에 편지를 놓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가출이었죠. 친아빠 찾아갈 거예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물건은 제가 가졌어요. 맞춤법도 틀린 글은 딸의 것이 분명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방도 보이지 않고 딴에 잘 입던 옷가지며 돼지 저금통도 챙겨갔더군요. 아내의 유품으로 남겨놓은 뜨개질한 양말도 챙겼고요. 이거 큰일이다 싶어 장롱이며 세탁기며 아이가 숨을 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핸드폰에 위치 추적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진즉에 하나 장만해 줄 걸 하는 후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유치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온 동네를 구석구석 뒤져도 여전히 딸을 찾을 수 없어 결국엔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 일단 울지 마시고 진정부터 하세요. 우리 딸애가 사라졌습니다. 가출한 것 같은데 나쁜 놈들한테 유괴당하면. 아내가 낳은 딸인데 제가 아내를 본 면목이 없습니다. 예. 일단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구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보통 어린아이들 가출한다고 하면 갈만한 곳이라고 해봤자 뻔하거든요. 경찰의 조언대로 하려는데 전화를 돌리다가 수민이의 행방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수민이가 장인어른을 잘 따랐는데 제게 꼭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다더군요. 안 그래도 수민이가 지금 나한테 와서 친아빠 찾아달라 그러더군. 애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혼내지는 말어. 수민이 미움사니 내가 알려줬다고 절대 말하지도 말고. 제 딸을 왜 혼냅니까? 지금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러나? 혹시 울었나? 아니요. 제가 수민이 찾는다고 소리 좀 질렀더니 금방 가겠습니다. 아무리 근처라고 해도 어린 것이 진짜 아빠 찾겠다고 이까지 온 거 보면은 자네도 좀 반성해야지. 수민이한테 좀 잘해주게. 네, 장인어른. 차를 몰고 장인어른의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새삼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되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다니.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 녀석이 벌써부터 가출이라니. 안도감이 들면서도 참 맹랑한 딸이다 싶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게 해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데리러 왔다. 아빠? 우리 아빠 아니야. 핸드폰 사왔는데도 핸드폰 사준다고 다 아빠 아니야. 앞으로 술도 안 마실 건데? 나 양말도 아빠가 이쁜 걸로 사줘. 안 그럼 다른 친아빠 찾으러 갈 거야. 수민이가 발을 들어 보이는데 아내가 뜨개질한 양말을 신고 있더군요. 이걸로 친아빠 찾으려고 했던 거야? 응. 할머니가 이거 엄마가 나한테 만들어준 거랬어. 친아빠가 알아볼 거래. 아빠가 앞으로 술도 안 마시고 수민이한테 엄청 잘할 건데도 친아빠 찾게? 같이 놀러도 갈 거지. 물론이지. 그럼 아빠가 내 친아빠야.
아이고, 수민이 덕에 딸 생겼다. 수민이의 가출 날 얼마나 제가 딸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낳은 딸을 제가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도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는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약속한 대로 수민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매일 마시던 술부터 끊었습니다. 물론 회사 일 때문에 장인과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전과 달리 딸 수민이와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양말 갖고 안 놀리지? 응, 예쁜 양말 많아져서 좋아. 영철이는 여전히 괴롭히고? 아빠가 혼내주러 갈까? 나 좋아하냐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라고 하니까 좋아한대. 그럼 아빠가 혼내줘야겠네. 싫어, 영철이 혼내지 마. 아빠가 좋아, 용철이가 좋아. 날 키워봤자 소용없네. 요즘엔 나한테 잘해서 아직은 아빠. 천진한 건지 영악한 건지 절 놀리는 듯한 딸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요즘인데요. 아내가 이런 딸의 모습을 봤으면 참 좋았겠지 하는 생각에 가끔은 쓸쓸해질 때도 있습니다. 더 자란 수민이가 엄마의 부재에 삐뚤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힘든 감정들이나 걱정들을 내려놓고 살아가 보려고요.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딸과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미 충분히 낭비했으니까요. 하늘에서 저와 딸을 지켜보고 있을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작정입니다. 저처럼 혼자서 딸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들을 위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위로와 격려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